안녕하세요. 지역농협 6급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게 될 고신의 류준상입니다. 네, 제가요 지금 시간에는요 시험에 대해서 살짝 설명드리고 같이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보시면요 2019 하반기 지역농협 6급에 NCT 직무능력 평가 적혀 있고요. 자,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원서 접수입니다. 원서 접수 이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인적성 검사가 있죠, 여러분. 그냥 편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특별히 이상한 생각하지 않고 편하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대로 그냥 빨리 타타타타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특별히 이상하게 하지 않는 한은 여러분 부적 그런 판단은 안 날 거니까요. 그 부분은 여러분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역시 필기시험이겠죠.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여러분 잘 봐야 돼요. 그죠? 다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말이 필요가 없고 여기만 잘 보면 일단은 안심할 수 있는 거고, 면접 전형까지 갈 수 있는 어찌 보면 필수 코스니까요. 필수 코스가 아니라 무조건 거쳐야 되는 코스니까요. 필기시험을 잘 봐놓으면 여러분 면접시험에서도 어깨가 으쓱으쓱 좀 해질 겁니다. 그죠? 네. 아무튼 필기시험을 잘 봐놔야 그 다음 과정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핵심.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결국은 여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붙으려면 여기를 일단 통과. 그죠? 그러려면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일단은 분석표를 보면서 또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요, 2019년 5월 26일 시행된 백문항 출제 영역 분석 이렇게 두 개 있어요. 한번 보면요,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원관리 능력, 조직의 능력 이렇게 총 5개의 영역으로 나오고요. 5개 영역으로 백문항이 출제되니까 여러분 나눠보세요. 20문제씩 나온다는 소리겠죠? 20문제씩 나오는데 그 중에 10문제는 약간 쉬운 형, 10문제는 약간 어려운 형,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걸 여러분 모듈형이라고 합니다. 모듈형으로 기초적인 어떤 능력을 묻는 문제들이 앞에 10문제, 그 다음에 업무와 관련되고 약간 응용이 되어 있는 응용 업무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10문제 해서 10문제씩 등장을 하는데요. 아직까지는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이지만 약간 암기가 필요한 것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업무 능력이라고 해도요, 100% 업무에 관련된 그런 문제만 등장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 일과 업무랑은 상관없지만 그냥 문제를 푸세요라고 하는 문제들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벽하게 구분이 됐다. 정말 깔끔하게 구분됐다.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 시험 정도는요, 더 확실하게 모듈형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약간이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10문제는 정말 기본적인 능력을 묻는 문제, 그 다음에 10문제는 업무와 관련된 응용된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점점 심화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일단 의사소통 능력 대충 보시면 알 겁니다. 단어 유추, 단어 의미 파악, 맞춤법, 의사소통의 기능 등과 제시된 것을 이해해서 주제를 찾는 문제가 출제됨 그랬는데, 이 앞에 내용이 여러분 뭘까요? 대충 이 앞에 게 흔히 말하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 기초인지 능력, 그런 개념의 모듈형 문제에서 앞에 10문제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단순한 내용들이고요. 뒤쪽에 해당하는 이제 제시된 것을 이해해서 주제를 찾는 문제 등등등 나오겠지만, 그런 류들이 어찌 보면요, 응용 업무 능력, 그런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좀 돼요. 약간 쉬운 것과 약간 어려운 것. 네. 자, 아무튼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래요, 여러분? 제한 시간 내에 정확하게 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뭐든 안 그렇겠어요. 그죠? 가장 중요한 건 시간 내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수리 능력은요, 수출입 문제나 무게, 시간, 개수 등을 구하는 문제와 도표, 그래프 등 자료를 활용하는 문제 등이 출제됨. 요 앞에 것이 여러분 흔히 말하는 기초인지 능력 모듈이고요. 뒤쪽 것이 응용 업무 능력 모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 능력은요, 단어 관계, 유추, 명제, 진위, 추론 등 문제와 실물을 바탕으로 적절한 해결책, 추론, 개정안을 이해하는 문제 등 출제됨. 역시 얘도 앞에 거는 조금 쉽고 뒤에 건 조금 어려운데, 문제 해결 능력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문제 해결 능력은 얘네들은 그냥 딱 봐도 여태까지 배웠던 과목인 국어예요. 얘는 딱 봐도 여태까지 배웠던 과목인 수학입니다. 얘는 뭘까요? 얘는요, 전 과목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깔끔한 해석 같습니다. 전 과목? 뭔 소리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나온다 그러면 NCS가 총 10개 영역으로 원래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그 10개 영역에서 흔히 말하는 정보 능력 정도? 정보 능력은 약간 컴퓨터 활용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등장하니까요. 그거 빼고는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다 나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학 물론 들어가 있고요. 글 읽어야 해석하는 것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가 짬뽕이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나온다 그러면 와, 내가 어차피 다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류의 어찌 보면 방대한 녀석입니다. 네. 자원관리 능력은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외워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주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계산 문제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 계산 문제를 건드리는 사람은 제가 볼 때요, 그냥 좀 단호하게 말씀드려서 다 풀고 계산 문제를 건드렸다? 그 사람은 합격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중간에 계산 문제 건드렸다? 그 사람은 자원관리에서 거의 점수 못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따져도 돼요. 계산하는 문제가 자원관리하고 굉장히 오래 걸리고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기는 어찌 보면 선후관계, 내가 이거는 먼저 풀겠다, 나중에 풀겠다, 이게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건 좀 계산하는 게 나한테 많이 오고 하는데 넌 나중에 해줄게, 패스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자유로워야 돼요. 아무튼 여기가 여러분 제가 볼 땐 어찌보면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합불의 분수령이 될 수 있고, 여기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다 하고요. 수리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다 해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여기도 두 개는요, 그냥 어느 정도 여태까지 해왔던 거기 때문에 얼추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문제 해결은 뭐 짬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 다 할 줄 아는 사람은 또 어느 정도는 해요. 근데 이제 여기가 계산 문제가 등장했는데 계산을 풀고 앉아있으면 이 20문제를 날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깊이 어찌 보면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자원관리 능력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것도 언제나 여러분 변동 가능성이 있어서 그냥 여태까지 제 경험상으로 보면 이쪽이 시간관리가 제일 어려웠더라, 이렇게 말씀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혹 가다가요, 자원관리 능력이 굉장히 쉽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복불복인 것 같습니다. 내가 받는 문제가 어떤 거냐, 문제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를 냈느냐, 이게 가장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 아무튼 얘는 어찌 보면 수학이 거의 주를 나타내고 있어요. 대신에 외워야 되는 사회 이쪽 약간 사회, 경제, 경영 이쪽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수학 부분만 여기서 잘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녀석이에요. 자, 조직이의 능력은요, 기본적인 조직의 개념과 해당 조직에 대한 문제가 출제됨 그랬는데요. 은행권은 거의 다 출제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은행권에는 조직의 능력이 출제 안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자, 왜 그런가 봤더니 일단은 위계 질서가 있는, 어찌 보면 약간 상하 이런 관계가 좀 철저해야 되는 그런 직렬일수록요, 그런 어떤 부분 직무일수록 조직의 능력은 반드시 어찌 보면 출제가 됩니다. 조직의 능력에서는 여러분 근데 주로 뭐가 등장하냐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요, 이거 뭐가 출제되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농협에 대한 기본 상식 있죠? 농협에 대한 농협 마크의 심볼에 대한 어떤 의미, 농협의 비전에 대한 어떤 해석, 농협이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고, 농협이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역 농협이 무슨 일을 하고, 하여튼, 그런, 흔히 말하는 잡다한 내용까지 다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면접 볼 때 면접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쪽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요, 안 외우면 못 푸는 문제들이 분명히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건, 본 적 없는데, 난 농협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모르는데, 그러면 틀릴 만한 문제들이 꽤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홈페이지랑, 기본적인 교재, 교재 앞에 있는 보통 농협에 대한 설명도 쫙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들, 홈페이지는 막 들어가 보면서, 이런 것도 있어서, 이런 것도 있어서 다 알아야 돼요. 알아놓으면요, 나중에 면접에서 좋을 수 있고, 간혹 가다 걸릴 수도 있어요. 면접에서도 옳고, 내가 했던 거 딱 나왔네, 이렇게 걸릴 수도 있는 거니까. 알겠나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셈 치고 이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암기랑 약간 외워야 되는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흔히 말하는 안 외워도 되는 부분은 수리랑 의사소통 능력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풀되, 여기서부터는 조금씩은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나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은, 어찌 보면 결론이에요. 자, 일단은 출제 영역과 시험 시간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찌 보면 제대로 된 분석 개념이죠. 뭔가요? 직무능력 평가가 어찌 보면 5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라는 소리고, 문항수가 20문항이라는 소리고, 시험 시간이 여러분 어때요? 들쑥날쑥합니다. 한 문제당 여러분 20분이 주어져 있으면 그냥 1분당 한 문제씩 풀면 되네, 깔끔하게 해석이 되는데요. 20분이 넘는 거는 누구밖에 없어요? 수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줄게, 이런 정도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어때요? 극히 시간이 흔히 말하는 적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딱 봤을 때 얘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대로 패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읽어요. 읽고 나서 내 머릿속에서 한 5초 정도의 흔히 말하는
덤벼 마라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들어가 빼 들어가 아니면 나와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했을 때 이건 아니다 넘어가 덤벼 넘어가 이런 식으로 빨리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해서 쭉 내려온 다음에 마지막 문제에서 다시 끝나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안 풀었던 거를 주르륵 푸는 거죠. 꼭 그런 방법이 돼야 돼요. 무조건 1번부터 나는 주르륵 풀다가 시간 되면 내야지 안 돼요. 절대 그런 스타일 여러분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한번 보되 빨리 판단하세요. 이게 5초가 안 걸리면 안 걸려서 더 좋죠. 오래 걸린다. 넘어가. 괜찮아. 덤벼. 이런 거요. 딱 보자마자 답이 보이고 딱 보자마자 어떤 해석이 보이는 그런 유형들은 무조건 접근 끝 하고요. 근데 이런 것밖에 문제가 안 보였어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럼 어쩔 수 없는데 대부분 얘기하다 보면 조금 어려워 보이는 거 있고 조금 오래 걸릴 만한 거 있거든요. 그런 건 넌 잠깐 기다려 보류 하고 밑에 거 내려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이 10문제 정도는 쉽고 10문제 정도는 어렵다 그랬는데 그러면 위에 거 10문제 다 풀고 밑에 거 10문제는 좀 나중에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쪽이 여러분 쉽다고 해도 여기서 어려운 문제 등장할 수도 있고요. 이쪽이 어렵다고 해도 이쪽에서도 쉬운 문제가 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쉬운 문제 위주로 먼저 다 푸는 게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나머지 것들을 채워가는 거고 마지막에 여러분 뭐가 없어요? 오답감점이 없어요. 그럼 마지막에 뭔 짓 해야 돼요? 잘 찍어야 되죠. 네. 어쩔 수 없는 그 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시간 내에 20문제를 못 풀어요. 보세요. 수학도 여러분 1분에 한 문제 푸세요. 수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얼추 할 수는 있어요. 네, 의사소통력도 독해력이 굉장히 빠르신, 굉장히 잘하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분도 물론 있고요. 네, 하지만 이런 문제 해결 능력, 자원과의 능력, 조직의 능력도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안 돼요. 시간 싸움에서 도저히 이거는 뭐랄까요, 이렇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캄캄합니다. 물론 수학도 그런 분도 있어요. 의사소통 능력이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럼 이쪽을 잘하시는 분들도 이쪽을 못하고 여길 잘하는 사람들도 여길 또 못해요. 공평해요, 아무튼. 아무튼 그런 상황이지만 이쪽은 굉장히 시간도 없고 문제는 많고 남아있는 계산도 많은데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런 데서 계산한답시고 한 문제 4, 5분 잡고 있으면 여러분 나머지는 다 못 푼다고 보는 게 맞고 그래서 계산 문제는 절대 자원관리에서는 덤비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 풀고 나서 다 풀었는데 이거 5문제 남았는데 5문제 다 계산이야.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덤비는데 시간 남을 때까지 해보는 건데 웬만하면 덤비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쪽이 여러분 제가 볼 때 어찌 보면 좌우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합불에 거의 좌우가 되는 영역들일 겁니다. 은근히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 다 은근히 어느 정도 해요. 모든 사람들이. 하지만 생각 별로 안 했던 영역인데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뒤통수를 맞는 딱 내가 요걸 준비 안 했는데 딱 그게 나오네. 딱 그런 부분들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간 싸움에 대한 연습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아무튼 고민은 정말 많이 되는 영역들일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오답감점이 없고 그 다음에 인성검사가 별도로 또 진행이 돼요. 네. 자, 출제 지역은요. 강원, 경남, 광주,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등 이게 상반기 기준으로 100문항짜리 어찌 보면 나왔다는 소리예요. 이건 사지선다형으로 출제됩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요번 타임에는 이렇게 제가 OT를 안 하지만요. 이게 여러분 70문항짜리 시험도 있어요. 70문항짜리 시험은 여러분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교재 앞부분에 있는 그 내용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내가 시험 보려고 하는 지역이 70문항인지 100문항짜리인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70문항짜리는 시험지를 한 번에 다 줘서요. 70문장을 쫙 풀어요. 70문항은 거의 70분이 주어지거든요. 70분이 주어지고 5개 영역은 똑같은데 문제 수도 달라요. 의사소통이 조금 많고 수리가 조금 적고 문제가 조금 이렇게 적당히 좀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 좀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100문항짜리인지 70문항짜리인지도 절대적으로 파악하셔야 되고 근데 이게 여러분 기존에 봤던 데는 이제 그렇게 나올 확률이 높긴 한데 또 몰라요.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유형을 어찌 보면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문항짜리만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갑자기 그날 갔더니 이거 70문항짜리를 볼게요. 이러면 여러분 또 뒤통수 탁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안 나오게끔 둘 다 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미리 어느 정도 알고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100문항짜리와 70문항짜리는 어떻게 다른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100문항짜리는요. 시험지를 이렇게 5부를 받아요. 그래서 아래다 놓고 자 의사소통 능력 꺼내세요 하고 그 의사소통 능력을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험지를 막 보고 풀고 퇴치한 다음에 몇 분이죠? 네, 13분인가요? 13분 동안 시험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내려놓으세요. 하고 다시 이제 수리를 올리세요. 이런 시험, 어찌 보면 그런 케이스였고요. 70문항짜리는 전부 다 시험 문제를 70분 동안 그냥 주르륵 풉니다. 그러면
오히려 70문항짜리가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시간 관리하기에는. 왜냐면 애초에 안 풀리는 건 넘어가면 되고 풀면 넘어가면 되고 빨리 풀리면 남는 시간만큼 세이브가 되면서 토스토스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학에 자신이 있었는데 수학 부분에서 굉장히 시간을 세이브한 다음에 문제 해결에 어마어마한 시간을 토스해 주는 거예요. 괜찮죠, 그렇게 되면. 근데 얘는요, 여기서 만약에 수학을 엄청 잘해서 15분 만에 풀었는데 7분이 남아도 그 7분은 뒤로 못 넘겨줘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70문항짜리는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흔히 말하는 들이밀었다 뺐다, 들이밀었다 뺐다, 요 연습을 잘 하셔야 되고, 70문항짜리로, 100문항짜리는 20문제에서 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빼고 빠지고, 요걸 빨리 한 다음에 올라와서 다시 한번 풀자. 요 개념이 굉장히 어찌 보면 자유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달라요, 여러분. 70문항짜리는 또 20문항짜리는 완전히 틀려서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어찌 보면 기존에 있던 그 지역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대. 100문항짜리니까 우리는 작년에 100문항짜리에 출제됐었기 때문에 요번에도 100문항짜리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일단 100문항짜리 주로 보시고 70문항짜리가 간혹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가 조금 준비를 해놔야지 라는 생각으로 70문항짜리도 어느 정도 익혀두시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내용면은 똑같겠지만 그 전략이 조금 틀려져요. 시간 크게 쓰는 전략과 짧게 쓰는 전략이 좀 틀려질 겁니다. 그거에 대한 어찌 보면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70문항짜리는 대신에 오지선다예요, 여러분. 대신에 난이도가 아주 높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그렇게 올지는 않고 그 녀석은 어찌 보면 점수를 많이 맞는 게 고득점이 어찌 보면 합격이 올라가는 거고 여기는 시간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결국은 합격하는 거예요. 다 비슷한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여기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마 엄청나게 잔소리를 드릴 건데요. 그 잔소리를 그냥 벌로 듣지 마시고요. 그냥 넘기는 말로 듣지 마시고, 뭐야, 또 하는 소리 또 하네. 왜 계속 하는지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이 사람이 왜 자꾸 이거 귀찮게 이거 계속 말하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여러분 그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떨어진 사람들의 대다수는요, 시간 관리를 못 해요. 시간 관리 아예 안 해요. 그냥 가서 풀면 되죠. 이런 전략을 갖고 있어요. 가서 열심히 풀면 되죠. 잘 풀면 되죠.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시간 만약에 100분 주고 100문제 푸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얼추 다 풀어요. 그럼 100분이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취할 문제랑 버려야 될 문제에 대한 어찌 보면 나의 미리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 자, 여러분한테 이걸 풀라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이걸 풀라 그랬어요. 그러면 1 더하기는 쉽잖아요. 보자마자 얘가 1번 문제고 얘가 2번 문제라고 가정해봐요. 이건 2야. 접근하는 거예요. 보자마자 답이 나올 만한 거는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때요, 여러분? 분명히 풀 수 있거든요. 분명히 풀 수는 있지만 덤비면 세 자리 곱이니까 귀찮아 하면서 곱하고 올라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여러분 물론 알지만 내가 이거 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 때문에 너 잠깐 기다려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참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너 잠깐만 기다려봐. 풀 수 있는데 너 잠깐만 기다려봐. 풀 수도 있는데 기다려라? 여러분 그건 정말 높은 단계입니다. 근데 그게 돼야 내가 이건 풀 수 있어. 하지만 시간 올릴 것 같으니까 잠깐 기다려봐. 하고 밑에 거 쭉쭉쭉쭉쭉 풀고 다 끝낸 다음에 풀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초에 딱 봤는데 이거는 그냥 집중적으로 생각이 안 나긴 하는데 일단은 잠깐 보류해놨어. 그런 것들은 두 번째에서도 좀 나중에 푸는 거고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런 류에 대해서 여러분이 선택 관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많이 연습한 사람만 여러분 이런 선택을 잘 할 수 있어요. 매번 했던 사람이 결국은 내가 해왔던 대로 이거는 지금 건드리면 안 돼. 이건 지금 건드려야 돼. 이건 아니야. 이건 기야. 이런 식으로 막 접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일단은 분석도 들어가 볼게요. 이건 제대로 된 분석이에요, 여러분. 아까 앞에 표는 그냥 표 간략하게 나타낸 거고, 이거는 실제로 등장했던 20문제에 대한 어찌 보면 문항당 해석이에요. 자, 앞에 걸 보시면 기초인지랑 응용 업무가 있어요. 그러면 기초인지 능력은요, 이쪽 같은 경우는 보세요. 어떤 주제 고르기, 한자 표기하기, 보고서 종류 파악이, 맞춤법 파악하기. 뭐예요? 약간 쫀쫀해요. 그냥 기본적인, 일반적인 그런 쫀쫀한 내용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요, 응용 업무 쪽은 보면 문서를 이해하세요. 어쩌면 조금씩 길어지죠. 네. 장문이고, 장문이요. 두 문항짜리가 등장하고요. 세 문항짜리 등장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2개짜리지 그건 아니에요. 3개짜리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내용이에요. 전부 다 내용을 이해하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결국 독해력이겠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쪽이 응용 업무 능력이라고 하지만, 응용 업무 모듈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약간,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미명하에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네. 알겠죠? 이쪽은 좀 쉽다. 기초인지니까. 수학을 보면 딱 티가 많이 납니다. 자, 복리, 과일 총 개수, 수규칙, 퇴근 속도, 설탕물, 농도도 나오잖아요. 힘, 최대값, 크기 비교, 부등식. 어쨌든 뭐 이건 약간 관련이 있죠, 농가랑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보면 실제로 은행에 관련된, 네. 요 네 문제는 어쨌든 은행에 관련된 내용이죠. 여기는 좀 그렇다고 쳐도요. 그렇지만 여기도 역시나 보면 알겠지만 표를 보면서 해석하는 유형들의 문제구나. 근데 여러분 여태까지요, 그 자료 해석 파트가 개념 같은 거거든요. 자료 해석 파트에서는 2문제 이상 나온 적은 그렇게 3문제 이상 나온 적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2개가 1개고, 왜냐하면 이쪽은 문제를 만들려는 게 어마어마하게 다양해서 2문제씩 줘도 너무 많이 준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생각할 그런 분야예요. 그래서 최대 2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옳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어떤 유형들이 등장했는지 일반적으로 굉장히 쉬운 중학교 2, 3학년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가 등장한 거고, 이쪽은 그래도 공무원 시험 비슷하게까지 간 자료 해석 파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어디까지나 수리는요, 항상 중학교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나 수학 잘했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조금만 더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의 문제인데, 이쪽에 가장 큰 문제는요, 계산 속도가 안 나온다는 게 문제예요. 어떤 계산 속도가 안 나오냐면, 분명히 여기서 이 표에서 얘랑 더하래요. 그거 알아요. 얘분의 얘하고 얘분의 얘하고 얘분의 얘 해서 누가 제일 크냐고 구하래요. 알아요. 해석은 하는데 계산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계산 능력은요, 여러분 금방 고쳐지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고, 분명히 제가 중간에 막 쓸 겁니다. 어떤 식을 쓰냐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곱하기에 대한 해석을 할 때, 항상 곱하기는 아까 세 자리 곱하기도 봤지만 이렇게 곱하기 쫙 해놓고 얘는 얘 해서 쓰고, 올라간 거 숫자 더해서 이렇게 해서 더하잖아요. 그 계산 물론 빨라야 돼요. 물론 빨라야 되고, 이거는 여러분 풀이 방법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찌 보면요, 막 이상하게 계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37, 21 계산하세요. 그럼 얘를 곱해서 6 적고, 얘를 곱해서 7 적고, 얘네 둘이 곱하고, 얘네 둘이 곱해서 막 이거 적고, 막 이거 더하고 빼서 막 아무튼 더 빼는 건 없군요. 더해서 뭐 어쨌든 자리 계산하는 법, 별별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여러분한테 익히라는 게 아니라, 저는요, 퍼센트법을 여러분한테 많이 강조를 할 거예요. 이 퍼센트법을 알면요,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계산할 때 어림산 있죠. 분명히 아까 했던 그 계산은 정밀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 하지만 이쪽 유형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얘를 계산했더니 뭐 얘였다, 이런 식의 문제는 절대 등장하지 않고, 얘를 대충 계산하면 얘보다는 크다, 얘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정밀산이 아니라 어림산이에요. 어림산은 대충 값만 잡으면 돼요. 이건 이것보다 큰데, 이건 이것보다 작은데, 이런 느낌이요. 거기서 퍼센트법이 굉장히 효용성이 높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걸 실행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저도 한 1년이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1년 전까지만 해도 정밀산은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어림산은 대충 감으로 할 수 있어. 이 정도에서 끝났는데, 100%에 대한 어찌보면 퍼센트법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게 된 이후로 접근해 보니까요, 너무너무 빨리 풀려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취한다, 안 취한다는 이제 여러분이 뭐 선택은 하실 거예요. 그래서 느껴봤을 때, 들어봤을 때, 이건 괜찮긴 한데 지금은 무리다. 너무 짧은 시간에 무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 여러분 한 일주일이면 돼요. 일주일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한 번만 해보시고, 다음번 문제 풀 때, 또 한 번 풀 때, 또 한 번 풀 때 계속 그렇게만 접근해 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 이제 들어올 겁니다. 대충 뭐냐면요, 뭐뭐뭐 계산했을 때, 뭐 얘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숫자를 좀 이쁘게 적어 볼게요. 만약에 12,345라는 어떤 값이 있는데, 이런 문제 중에서요, 12,345의 91%보다 크다, 만 얘기를 했어요. 얘는 이 녀석은 뭐 1, 4, 뭐 5, 6, 7, 이 녀석의 뭐 예를 들어서 85%보다 크다, 이런 문제가 등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은 이걸 계산할 거예요. 여기다 0.85를 곱해서 얘보다 큰지 안 큰지를 계산할 건데, 저라면요, 이런 문제는 여기에 우리는 10%와 5%와 이런 개념은 정말 여러분이 잘해요. 왜 잘할까요? 이런 건 여러분이 금방 구합니다. 어떻게 해요? 왜요? 이거 10% 구하세요. 그러면 뭐 14,567에 10% 구하세요. 그러면 여기다 초점 찍으면 되죠. 1% 구하세요. 여기다 찍으면 되고, 0.1 찍으세요. 그럼 여기다 찍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제일 잘하는 게 반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중에 가장 깔끔한 게 여러분 2배 하는 거랑 반 하는 거는 여러분 암산으로도 어느 정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돈 뭐 같이 먹으러 갔는데 야 더치해 해갖고 뭐 반 빡 내는 거 그거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50%에 5%를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영역으로 보면 얘를 10과 5로 분할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러면 이 녀석의 10%면 1456.7인데 5%면 이거의 반이거든요. 대충 이걸 반을 빨리 하는 거예요. 야, 1456원 나왔어. 반 해봐. 그러면 계산 되게 빠르죠, 여러분. 돈은요. 대충 728점 얼마? 나오겠죠, 뭐, 이 정도. 그럼 이거 더해봤을 때 2184.7 뭐 나올 건데요. 또 오버될 수는 있어요. 아무튼 2180 몇 나올 건데 그러면 요 녀석을 여기다가 빼보는 거죠. 그럼 14,560에서 2184를 빼버리면 대략 계산하면요. 12,400이 아니라 300에 80이 아니라 70 정도 나오는 녀석이거든요. 그러면 자 이거는 이거의 85% 크다? 틀렸죠? 조금 작잖아요. 어우 제가 잘 잡았어요 얘를. 네. 조금 크잖아요. 그런 거를 자 계산해 볼게요. 14567에 0.85를 계산합니다. 자 보세요. 75 35, 65 30, 33, 55 25, 28, 54 20, 22, 51 57, 87에 56, 68에 48. 네. 아유 어려워. 85 40, 85 40, 84 32, 81은 8. 이렇게 해서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계산해 버리면요. 1, 2, 3, 7에는 8 뭐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죠? 그래서 1, 2, 3, 8이군요. 계산하면 진짜 8인가 봐요. 아무튼 여기 약간 그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둘째 쳐도 네. 이 계산하기 빠른가요? 요 계산이 빠른가요? 여러분의 나름이겠지만 이거는요. 정밀할 때는 무조건 어차피 쓸 수밖에 없는 식.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식이고 요 식은 잘 안 써본 식이죠. 하지만 요게 여러분 지금 이 문제만 제가 뭐 이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어림산에서는 퍼센트가 굉장히 쏟습니다. 그리고 이거 대다수의 문제들 가운데 이제 중간 보기별로 몇 퍼센트 막 이런 거 잘 나오거든요. 굉장히 쓸쏠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계속 이제 문제 풀어드릴 때 저는 웬만하면 이런 계산 거의 안 할 거고요. 거의 다 이런 계산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보실 때, 이건 내가 원래 하던 요식이 훨씬 빨라. 이거는 나한테 지금 안 맞아.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이라도 한번 바꾸려고 노력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뭐, 제가 또 설명 들었다는 얘기인데, 왼손, 갑자기 오른손 잡이었는데, 오른손 다쳤어요. 그럼 왼손 써야 되죠. 그러면 첫날은 굉장히 힘들지만, 둘째 날부터는 조금씩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원래 쓰던 게 내 오른손잡이 방법이었다면 지금 오른손 다쳤다고 가정하고 왼손잡이법으로 살짝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이 시험장 갈 땐 양손잡이가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알겠나요?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이거는 이게 빠르겠다. 아니다 이건 이게 빨라. 선택이라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익숙해지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때문이라도 알고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제가 이건 좀 깊게 들어갔네요. 아무튼 이런 판단까지 제가 이제 시험 문제 풀어드리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 이 사람 이거 쓰네. 오, 이 사람 이거 쓰네. 그런 순간마다 잠깐 집중해서 보시면 그렇구나. 아, 그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람 거가 조금 더 괜찮네, 요거는. 이거는 내 계산이 더 나아. 그럼 이제 여러분이 판단만 하시는 거예요. 취할 때도 있고 아니할 때도 있고 이거는 이거 하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이런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보는 겁니다. 저는 근데 거의 일반적으로 아마 요 개념을 쓸 것 같긴 해요. 네. 아무튼 수리를 제가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좀 드려본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고요. 문제 해결 능력 보시면 알겠지만, 네. 이런 거, 스캠퍼. 여러분 스캠퍼 기법이라고 아시나요? 모르면 외워야 되죠. 약간 그런 것들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도 여러분 아예 뭐랄까요? 생뚱맞게 완전히 다 외워야 되는 것도 등장할 때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팁이 좀 주어집니다. 어떤 글을 읽고 나서 그거에 맞는 법을 골라라. 이런 정도의 네, 약간 힌트가 있긴 해요. NCS 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완벽하게 다 외워서 풀어야 되는 것들은 살짝 지향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런 것들 보면 외워야 되는 게 있구나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이거 완전히 뭐 수학이에요. 추론, 추리, 뭐 결승선, 업무 처리 절차, 업무 문제 해결. 네. 이것들은 이제 표를 보면서 자료 해석이 어찌 보면 다른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료 해석에서 약간 의사소통 능력이 섞여져 있는 그런 것들을 네,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판단되는 거. 자, 그 다음이요. 이제 자원관리 능력입니다. 자원관리 능력은 여러분 외워야 되는 게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직간접비 구분, 자원의 특징, 명암관리, 뭐 이런 네,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원관리 4가지 요소. 4가지 요소 뭐야? 알 길 없죠, 여러분? 공부하지 않았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부해야 되는 게 있구나.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요. 실제로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등장한다 그러면 굉장히 피해야 되는 녀석이에요. 금액 계산 조금 피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예산한 형식 뭐 이런 거는 괜찮죠.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 안 나온 것 같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뭐 길 가는 문제, 길에 들어가는 시간, 버스 정류장, 지하철 정류장 이런 문제 유형 많이 나오거든요. 자원관리는요. 길, 뭐 A, B, C, D를 다 거치고 뭐 다시 본사로 들어간다 뭐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그런 문제 나왔을 때는 무조건 일단 넌 아니야. 넌 나중에.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 번에 보자마자 풀릴 수 있는 거 먼저 따다다닥 풀고 계산하는 거 잠깐 비워 하고 나서 다시 돌고 나서 13분밖에 안 되니까 다시 올라서 또 다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에 계산 문제들은 싹 다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의 컨디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잘 찍어야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날 운이 약간 있어야 돼요. 저는 그걸 절대 무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컨디션이 어마어마하게 나를 좌지우지 될 수 있어요. 자, 조직 기능력은 보다시피요. 농협의 기업 지원 서비스, 농협 특징, 조직 목표, 이거는 알고 있는 거고요. 네, 조직 농협의 영문 브랜드 외워야 되는 것들이에요. 3C 기법. 그래도 외워야 되는 거 많습니다. 여기는 나름 뭐죠? 보고 나서 판단하는 그런 유형들이겠지만 이쪽이 어찌 보면 상식, 은행권들의 어찌 보면 그런 기본적인 상식 그런 것들 많이 등장합니다. 홈페이지 것도 많이 등장하고요. 농협 심볼 나온 거는 여러분 농협에 대한 해석을 안 해버리면 그냥 몰랐으면 아예 못 푸는 문제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공부를 해놓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 네,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문제를 좀 보면요. 자, 다음은 농협의 예금 상품 중 하나인 3.1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 예금의 상품의 설명이다. 이어진 질문 답하세요. 해놓고 거대한 표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대다수의 분들이 아직 문제를 흔히 말하는 접근하는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읽어요. 다 읽어요, 여기. 그리고 나서 문제 봐요. 절대로 그러면 여러분 시간 내에 풀 수 있을까요? 수리 문제라고 하면 22분 내에 풀어야 되는 문제, 문제 해결이라고 하면 더 짧은 시간에 풀어야 되는 문제, 어쩔 거예요, 이거. 그렇게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나요? 한 문제당 1분도 안 되는 시간 내가 풀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 읽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읽고 필요한 영역이 빨리 눈에 보여야 돼요. 눈썰미가 얼마나 빨라야 되냐면요. 예전 농협시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정말, 제가 정말 감탄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거의 똑같은 문제인데 틀린 거 개수 찾으래요. 눈을 와다다다다다 하면서 찾아야 돼요. 그런 문제가 주르륵 나온 적이 있습니다. 농협은요. 네, 그런 것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면 그냥 감사합니다.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냥 여기를 읽고 필요한 녀석을 찾아가는데 기본적인 틀, 기본적인 어떤 문제들의 구성, 어찌 보면 구성되는 요건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상식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얘는 요쪽 내용은 별 의미 없어. 그냥 필요하면 볼 거야. 여기가 중요하겠군. 우대금리를 준다니까요. 어느 정도 은행권에 대한 개념이 확연하게 있어야 돼요. 우대금리가 뭔지 그런 것까지 모른다고 하면 이 문제는 능력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아요. 기본적인 농협에 대해서 어찌 보면 저금을 하거나 적금을 들 때 그런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모른다? 그럼 여러분 이 문제는 거의 못 푼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인지는 알고 있고 필요한 녀석은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구나라는 것도 대충 눈대중으로 본 거예요. 쓱 보고 쓱 보는데 이쪽에 기본 금리 어떤 개월수로 쫘라락 나와 있고 돈은 300만 원 이상이면서 우대금리가 있구나. 항상 우대금리 위쪽 우대금리 중심으로 막 보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은요. 분명히 봐야 되겠지. 판단, 만기일시 지급식이구나. 그리고 뭐 혹시나 이런 것들은 가장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뭐냐면 세금을 떼요. 이자에 세금을 떼잖아요. 그럼 과세가 된 부분까지 계산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여러분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이 문제표를 보자마자 계산하라는 거라 또 나왔어? 뻔할 뻔짜라니까요. 알고 있어요. 대충 어느 정도. 이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틀 정도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딘가 금리가 있을 거고 어딘가 우대금리가 있을 거고 어떤 기념으로 어떤 만기일시 지급식인지 뭐 중간에 주는 건지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에 뭐가 있는지 정도는. 자, 안 봐도 계산하래요. 상담 원하고 있다. 질문에 올바른 답변. 과세 고려하지 않는다. 마지막에 15.4% 계산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자, 농지 매각하고 여유자금 생겼음 복리식 정기예탁금으로 2천만 원 24개월 동안 맡기면 나 얼마 받을 수 있어? 이거거든요. 근데 세금 계산하지 말래요. 그리고 딴 내용 없어요. 우대금리 쪽 쓱 봤더니 3.1운동 샬라샬라 이런 거 없죠. 독립응원 없죠. 농축협별 은행이율 없어요.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우대 이율은 전혀 없다라고 가정하고 단지 이것만 보라는 거구나. 그러면 이쪽은 분명히 여기에 등장하겠구나라고 또 미루어 알 수 있어요. 그죠? 일단 24개월에서 한 15%래요. 굉장히 많이 주네요. 연리죠?
네, 연이고 15%입니다. 그럼 2천만 원을 여러분 15%의 이율로 2년을 맡겨놓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자, 이자라고 보기는 그렇고 여러분 일단은 2천만 원에서요. 자, 1년 동안 놔뒀어요. 1년 동안 놔두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1년 동안 놔두면 이자가 붙죠. 이자가 근데 15%예요, 여러분. 그죠? 24개월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1.15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려서 알았다? 그러면 조금 늦어요.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복리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단리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도는 대략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풀어드릴 때는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시험 볼 때는 풀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기본 능력은 있어야 돼요. 이건 여러분 1년짜리 복리, 뭐 단리도 똑같겠지만 1년짜리면요. 이렇게 되는 거고 2년짜리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제곱이 들어가는 거죠. 복리식이니까. 복리는 내가 받았던 이자에도 똑같이 원금 지급해주면서 거기에 15% 이율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15가 한 번 더 곱해져서 이렇게 제곱이 될 겁니다. 1.15의 제곱을 계산해서 2천만이랑 곱해야 되겠죠. 그럼 1.15를 제곱하세요 하면 빨리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자, 5일은 5, 55, 57, 네, 이렇게 나오겠죠. 115, 115. 얘는 퍼센트 계산으로 하긴 좀 무리죠. 네. 어쩔 수 없는 건 또 이렇게 해요. 1, 3, 네, 1이 아니라 2고요. 2, 5 나올 거고 소수점이 4자리 꽝 찍힐 겁니다. 1.325라고 나오네요. 거기다 2천만 곱하세요. 그러면 곱하기 2만 하면 돼요. 자리는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리는 정말 네, 다 똑같죠. 그러니까 별로 생각할 게 아니고 그냥 2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2배만 하면 26450인데요. 이걸로 시작한 거 찾아주면 돼요. 26450이네, 얘네. 이렇게 답을 골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리식에 대한 계산을 알고 비거만 빨리 계산해서 내가 어느 정도 알았고 2배만 하면 대충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중간에 여러분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서술형으로 쓴다고 해봐요. 고등학교 때 이제 서술형 썼던 기억 나시죠? 그런 걸로 만약에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복리식 계산은 이거 곱하기 이거므로 뭐 식을 쓰고 나서 계산을 쫙 하고 나서 이렇게 적을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그렇게 적는 게. 다 때려치고요. 보기 보면서 단위, 아마 자릿수는 별 의미 없다는 걸 알아요. 아까 1.15의 제곱만 내가 계산할 필요가 있겠구나. 머릿속에 빨리 판단이 들어서 1.15 제곱을 했더니 뭐 1.3 몇이더라? 그럼 거기에 2배만 하면 되는구나. 하고 2배 했더니 265로 나오면 돼. 그럼 답은 얘네. 체크 끝.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내 생각의 흐름이에요. 그 정도 생각의 흐름을 했을 때 1분 내에 풀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는 뭐 1분도 훨씬 넘어갈 겁니다. 처음 잘 풀려고 하면 정석적으로 풀려고 하면 2분, 3분 넘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빨리 풀려면 다 무시할 거 무시하고 택할 거 택하고 모든 탑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보게 되고 그랬을 때 2로 시작하면서 6으로 시작하면서 뒷자리 뭐가 있을 거야. 이거겠군. 체크. 끝. 넘어가. 완전 기계적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도 한번 볼까요? 복리식 정기예탁금으로요. 4천만 원을 3년 동안 맡긴 개인 고객이 만기일에 창구에 왔어요. 우대금리 중 귀농세 출발만 만족한대요. 아, 이 사람은 우대가 돼 있어요. 귀농세 출발. 여기죠. 우대율이 여러분 10%나 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3년이니까요. 36개월 이상이고 이율만 여러분 30%예요. 어디 있어요? 이런 네. 찾아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이런 거면요. 아무튼 30%입니다. 이율이 30%고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이자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네. 단 세후 금액을 구하고 이자 소세는 15.4%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답을 보니까요. 4천만 원은 넘어가는 거 보면 네. 혹시 이게 원금 플러스 아닐까요? 라고 네. 생각은 드는데요. 재밌는 게 30%의 이율이면요. 1,200만 원씩 붙어요. 4천만 원이면 1,200만 원이 첫 달 이자고요. 첫년 이자. 그러면 그냥 그대로만 붙었다고 해도 두 번째 년 이자도 1,200만 원, 세 번째 년만 해도 1,200만 원입니다. 이자만 그냥 1,200만 원씩만 받았다고 3,6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원금이 들어가지 않은 거네. 진짜 이자를 구한 거네. 우와, 어마어마합니다. 네. 자, 아무튼요. 그건 둘째 치고 일단 1.3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맞죠? 그러면 일단 내가 받아야 되는 네. 식을 굳이 써주자. 그럼 4천만에서 1.3이죠. 1.3의 세제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3년어치 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식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네. 복리랑 단위랑 계산하는 법도 아셔야 되고요. 그럼 얘가 일단은 원리 합계금인데 여기서 뭘 빼야 되죠, 여러분? 원금인 4천만 원을 빼고 그 다음에 뭔 짓을 해야 돼요? 곱하기 0.9가 아니라 846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5.4%가 이자기 때문에 이자 소득세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제외한 100%에서 15.4%를 제외한 84.6%만 받는 거예요.
알겠나요? 요게 총 이자액이고, 그죠? 이게 세후 어찌 보면 나오는 이자액이겠죠. 그래서 요걸 구하세요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계산해야 되죠, 물론. 계산을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보기를 먼저 보는 거예요. 여러분 0.846을 곱하면 이거는 여러분 나올 확률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땐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1.3의 세제곱만 해도요. 소수점이 몇 개 나올까요, 여러분? 3개가 나올 겁니다. 세 자리. 1점 혹은 뭐 2점 몇몇몇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세 자리의 숫자니까 4천만이 곱해질 때 뭐 1000단위가 지워져서 땡땡땡 됐다고 쳐도 깔끔하게는 안 되고 4 곱한 만 정도가 나올 거예요. 자, 거기서 4천만을 뺄 거니까 뭐 또 더 자그마한 어쨌든 간에 1000만 단위가 나올 거고 1000만 단위에서 0.846을 곱할 겁니다. 그럼 0.846을 곱하는데 여기 숫자가 있다 그러면 이 숫자랑 이 숫자랑의 곱해서 분명히 끝자리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0 빼고. 그런 부분을 여러분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답안지가 대충 여기는 조금 그래도 가능성은 있군. 얘도 가능성은 있고 얘는 좀 많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왜냐하면 좀 쪼잔하게 계산이 돼 있잖아요. 혹시 얘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도 되긴 하지만요. 얘는 너무 허술한데 깔끔하게 60만 원이 떨어질 수 있을까? 15.4%를 떼는데도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그런 판단하는 겁니다.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럼 애초에 이런 거는 찍을 때도 이런 건 절대 찍으면 안 돼요. 알겠나요? 네. 물론 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찍을 땐 여러분 너무 깔끔한데 이건 아니야. 왜냐하면 얘는 세후 계산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괜찮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중간까지 가면 되는 거고요. 자, 일단 요 계산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세요. 1.3의 세제곱을 할 때 끝자리만 계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기 가운데 얘는 80으로 끝나고 얘는 600으로 끝나고 얘는 8만으로 끝나고 얘는 60만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단위랑 끝자리만 제가 잘 잡아갈 거예요. 잘 보세요. 1.3의 세제곱을 하는데 자, 1.3, 1.3 계산하면요. 끝자리는 3, 3은 9인데요. 1.9가 나올 거예요. 여기다가 다시 한번 1.3을 또 곱합니다. 그럼 3, 9, 27로 끝나면서 1.7 이렇게 끝나든지 뭐 2.7 거기까지 갈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알 바는 아니고요. 아무튼 끝자리만 중요해요. 1.7 정도로 끝날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여기서 여러분 4천만을 곱하죠. 그러면 아까처럼 000을 지우고 소점 3개를 넘길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4를 곱할 거기 때문에 4, 7에 28로 끝나는 만으로 나올 겁니다. 8만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4천만을 뺍니다. 모르겠죠? 이 앞에 무슨 숫자가 있는지는 알 바 없어요. 그 다음에 뭘 곱할 거냐면 0.846을 곱할 거란 말이에요. 이 만자리로요. 하나, 둘, 세 개 가지고 그죠? 그럼 공 하나 남죠?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끝자리는요. 80원 곱하기 846입니다. 자, 그러면요. 공에다가요. 68에 48이에요. 여기는 공이죠. 앞자리 뭐 나오겠죠. 48에 32 나오겠죠. 뭐 샤라샤라 나오겠죠. 어차피 끝자리는 뭐더라? 80원으로 끝나더라. 요거예요. 그럼 여기서 80원으로 끝나는 게 누구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나는 답은 여기서 1번이야.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어쩌면 팁 아닌 팁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풀 때마다 그러네. 이런 거는 내가 알아야 되겠네.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강의 잘 들어주셔야 되고요. 강의를 듣다가 이건 내가 꼭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알아가셔야 돼요. 나중으로 미루시면 안 돼요. 꼭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내 거야 하고 내 걸로 체득을 한 후에 또 다음 문제 풀 때 또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듣다가 보면요, 여러분, 좋네, 괜찮네, 넘어가 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놓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잠깐 정지해놓고 내가 익혀놓은 다음에 오케이, 무조건 알아둬야 돼. 체크해놓고 판단해놓고 뭐 문제 다시 한번 또 풀 때 또 한번 써보다든지. 아무튼 그건 제가 지금 설명드릴 만한 건 아니네요. 실제 본 강에서 제가 설명을 제대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을 잘 눈여겨보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아직 몰랐던 내가 문제 푸는 스킬, 내가 모르는 문제 푸는 어떤 방법들, 그런 것들을 자꾸 체득을 해야 되니까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비용을 지출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아무튼 지금 여긴 두 문제밖에 못 건드리지만 뒤쪽에선 여러분 열심히 건드려 볼 테니까 보시면서 필요한 건 취하고 필요 없는 건 취하지 말고 그건 여러분이 또 선택사항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 위주로 잘 보시면서 골라갈 것만 잘 보시면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네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OT를 마치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많은 설명할 것들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저 잔소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어마어마한 잔소리 나와도
그냥 흘겨들지 마시고요. 대충 배속은 빠르게 들으셔도 되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건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많은 이제 다년간의 이제 흔히 말하는 경험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단시간에 던져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도 시간 내에 제가 다 이렇게 뭐랄까 말씀 못 드리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잔소리 같은 개념으로도 쑥쑥쑥 나올 때도 많아요. 제 머릿속에는 있지만 제가 이렇게 뭐랄까 나오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보시면서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 좀 꽤 길었네요. 많이 오래 해버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수고하셨고 저는 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